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병 검사들 중에서 흔히 PCR 검사라고 알고 계시는 검사 항목에서 임질, 클라미디아,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이 세 개균에 좀 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골드만 비뇨기과 서울역점 류재만 원장입니다. 성관계로 전파 가능한 12종의 균이 있습니다. 그 균을 주로 이제 PCR 검사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검사는 남성의 경우에는 소변으로 검사가 가능하시고, 여성의 경우에는 질 안쪽에 솔로 긁어서 수압 검사로 이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12종의 균들 중에서 헤르페스 1형, 헤르페스 2형, 매독의 경우에는 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양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균들에 의한 증상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PCR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PCR 검사보다는 혈액 검사가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12종 균들 중에서 그 3종의 균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의 균들 중에서는 일부는 성관계가 아니어도 여성분들의 경우 질염균으로 또는 상재균으로 좀 있다가 없다가 할 수 있는 균도 있습니다. 오늘은 9종의 균들 중에서 성관계로만 전파될 수 있는 그 4종의 균들, 임질,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그리고 트리코모나스 바지날리스라는 균이 있는데, 트리코모나스 바지날리스 균은 거의 좀 보기가 힘든 균이기 때문에 앞에 세 가지 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질은 보통 일반인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정도로 유명한 균인데, 의학적으로는 요도염을 임질에 의한 요도염, 다른 균들에 의한 요도염으로 나눌 정도로 임질균은 다른 균들에 비해서 쉽게 얘기해서 약간 급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급이 다르다는 거는 그만큼 증상도 좀 심하게 나타낼 수 있고, 초기에 잘 치료를 하지 못하면 후유증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는데, 개발도상국에는 아직은 흔하게 있기 때문에 보통 그쪽 지역으로 좀 여행을 하신 분들한테서 좀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이 균이 감염됐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한 90% 정도 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또 80% 정도의 분들은 증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임질균의 경우에는 여성보다는 남성한테서 한 3.5배 정도는 더 많이 발견되는 균입니다. 증상으로는 요도염 증상들, 예를 들어 요도가 가렵거나 분비물이 나오거나 요도 쪽에 통증이 있거나 부관 쪽에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질 분비물이 평소보다 늘어나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또 소변 볼 때 통증, 다궁 경부 염증이라든가 또 비정상적으로 질에서 출혈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균들과의 조금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여성분들의 이제 분비물이든 남성분들의 분비물이든 색깔이 약간 노란색에서 초록색, 약간 농에 가까운 색깔이 띈다는 게 약간 특징적입니다. 생길 수 있는 후유증으로는 여성분들의 경우에 뭐 골반염이라든가 불임 등의 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남성분들도 부관의 염증, 반응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질환, 또 심하게로는 불임도 일으킬 수 있는 균이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로는 최근 미국 CD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프트리악손이라고 하는 고용량 주사를 한번 맞는 걸로 치료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다만 잘 치료가 됐는지 꼭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미디아 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질균과 발병의 역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면에서는 약간 반대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게서 거의 한 3.5배 정도 더 많이 발견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균이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70-80% 정도에서는 증상이 없고, 남성의 경우에도 50% 정도밖에는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잠복기가 짧으면 2-3주, 길게는 6주 이상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제때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개월 동안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한테 또 전파도 시킬 수 있는 균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임질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조금 더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때 치료가 안 되고 오랫동안 모르고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이 클라미디아 균 또한 후유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골반염이나 불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남성분들한테 뭐 부관염이나 관절염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후유증까지 가기 전에 보통은 요도염이나 질염 증상이 먼저 나타나긴 합니다만, 차후에 심각한 후유증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꼭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야 되는 균에 속합니다. 치료로는 최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를
하루에 2번 일주일 드시는 것이 더 적합한 걸로 되어 있고, 또는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 임신 중에 이러한 균이 발견이 되면 그 아지스로마이신 그 4알짜리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발병률이 있느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남성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임질균과 클라미디아를 제외한 요도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균들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클라미디아랑 비슷비슷하고 임질균보다는 조금 더 증상이 약한 경우가 많고 무증상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만, 가장 치료에 잘 안 듣는 균입니다. 항생제 내성이 굉장히 심한 축에 속해서 비뇨의학과 학회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임상 연구도 하고 있고 하지만은 아직은 엄청나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균입니다. 치료로는 다른 균들과 다르게 일주일 치료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생제를 일주일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균이 완전히 없어지는 확률이 한 30-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 2주 정도의 치료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PCR 검사로 검사할 수 있는 균들 중에서 성관계로만 전파가 가능한 균들 중에 대표적인 균들 3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의심되는 성관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파트너가 조금 많다든가, 새로운 분과의 성관계를 했다든가, 또는 내가 조금 불편한 증상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초기에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미국 CDC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성적으로 조금 액티브한 만 25세 미만은 건강검진 하듯이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관계 횟수나 이런 거는 사람들마다 다양하긴 하겠지만, 본인이 그런 게 좀 의심이 되시면 초기에 검사를 해서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고, 어쨌든 치료를 하면 대부분이 완치가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항상 성병 검사나 이런 걸 할 때 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의무 기록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걱정 안 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셔도 되겠습니다.